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이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대표적인 증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래에셋증권의 이제 강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각 증권사별로 약간 강점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퇴직금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연금 같은 쪽, 그쪽에 관련된 자산을 조금 증식하는데 조금 더 탁월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제목입니다. 투자자산 우려와 우호적 환원 정책의 비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 연결 지배 순이익은 774억 원으로서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IB 영업 관련 전환사채 보유분 평가 손실 및 해외 부동산 관련 손실 등 자산 평가 비용 반영이 주요 요인이다. 투자자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적극적 주주 환원 정책을 감안할 시 내년 수익성 정상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내년 수익성 정상화 시 기업 가치 리레이팅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적으로 보시면은 투자 자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시장 컨센서스 약간 하회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이리 많이 오르죠? 좀 이해가 안 가죠. 실적은 시장 예상치보다 좀 덜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아주 급등해가지고 신고가 부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자산 우려하고 우호적 환원 정책의 비교라고 말씀드렸죠. 현재로서는 이 주가 위치는 실적보다는 주주 환원 정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이제 미래에셋 증권회사에서 발표를 했죠. 자사주를 추가적으로 또 1천만 주를 매입한다고 합니다. 11월 1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1000만 주가량이면 대략 한 600에서 한 700억 원대 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자, 자사주 매입했다가 그거를 다시 풀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동사는 과거 어땠냐면은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그 주식을 소각했습니다. 그럼 어떻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어떻다? 바로 EPS가 올라가겠죠. 그렇다 보니까 PER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저평가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과거에 이런 이력을 확인해 본 결과 동사에는 상당히 우호적이란 거죠. 그래서 현재는 동사는 실적으로 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자, 주주 환원 정책에 상당히 점수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신고가 부근이죠. 자, 신고가 7,590원입니다. 오늘 7,350원입니다. 대략 이제 신고가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5일선 위치가 현재 얼마냐면은, 자, 7,450원 정도 됩니다. 현재 오늘 종가 7,350원이죠. 종가상 이탈했습니다. 그럼 어떻다? 절반 차익 실현. 그리고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차익 실현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일단은 제가 오늘 방송하기 딱 그 당일날 이렇게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다? 일단은 기존에 제 방송을 많이 들으셨던 주주분이시라면은 일단은 종가상 5일선 이탈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 차익 실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방송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아, 처음 들어봤다, 아, 그렇구나 라고 하신 분들은 다음날 시가를 보십시오.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절반 정리, 그날 다음날 종가상 또 5일선 회복 못한다, 그럼 나머지도 정리.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버리느냐? 버리지는 않죠. 일단은 지지대는 1차 지지대는 7,000원, 2차 지지대는 6,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000원에서 지지받는지 확인해 보고 7,000원에서 많이 흘러내린다, 그러면 6,600원이 혹시 온다,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다시 되사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5일선 다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 5일선 대응 1차 지지대 7,000원, 2차 지지대 6,600원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구름대는 이미 다 돌파를 했죠? 자, 6,900원에서 6,700원대가 있었었고요. 그다음 매물대 같은 경우는 7,070원에서 6,900원대 매물대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에 만약 지지를 못 받는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두텁거든요. 저기 매물대가 7,000원에서 6,900원에서 7,070원. 요 부분이 여기가 매물대 두껍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를 못 받으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지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지를 못 받는다? 그러면 일단은 정리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다시 2차 지지대에서 다시 잡는다는 방법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39만 6천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사고 있죠? 사는 건 뭐다? 바로 외국인들이 이제 공매도를 못 치다 보니까 이제 쇼커버링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어떻다? 좀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금토 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은 현재 최근에 좀 팔고 있고 투신도 팔고 있고 기타 금융도 좀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연기금 팔고 있고 사모펀드도 현재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토가 지금 사고 있는 거는 물론 자사주이긴 합니다. 자사주 하지만은 추가적으로 자사주가 끝나느냐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19일부터 1월 13일까지 여기서 1천만 주를 매입한다는 거죠. 자사주를. 그리고 나중에 그걸 다시 소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EPS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상당히 저평가 상태가 된다는 거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 핸들링하고 있다는 거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신용비율이 0.2%입니다. 상당히 낮죠.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대차거래 상환하죠. 공매도를 내년 6월 30날까지 못 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못 치는데 대차거래를 행하지 뭐합니까? 이자만 나가잖아요. 네, 대차거래는 현재 상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매도도 이제 못 치죠. 기존에 공매도 강하게 쳤습니다. 막 20% 정도 강하게 공매도를 쳤는데 이제 공매도를 못 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쇼커버링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은 미래에셋캐피탈이 30.3%를 가지고 있고요. 자사주도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7.8%를 가지고 있네요. 국민연금이 5.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는 30% 이상 가지고 있어야만이 최대 주주가 책임 경영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대략 시총 얼마인가 볼까요? 시총은 4조 4천억 원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2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동산 30% 이상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조 7천억, 2조 1,700원대에서 올해 2조 1,300억, 내년에 2조 2,500원까지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영업이익은 작년에 8,300원대, 올해 7,800원대, 내년에 8,900원대. 약간 증가 감소를 하고 있지만은 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죠. 자,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6,500원대, 올해 6,100원대, 내년 6,900원 다시 회복이 되고 있지만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다? 배당이 되겠죠, 배당. 자, 분기 실적 보시겠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3,200원대에서 올해 1,500원대 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죠. 자, 3분기는 작년에 1,498억, 1,500억 정도 됐는데 올해 1,700원까지 좀 좋아집니다. 4분기 작년에 799억, 800억대에서 올해 1,700억까지 괜찮아집니다. 올해 4분기 때. 그리고 1분기, 올해 1분기 때 2,800억인데 내년에 1,900억 약간 감소합니다.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거죠. 4분기에.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셨다가 4분기 실적 발표 즈음 되면은 또 차익실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부채 비율, 유보율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돈으로 이제 어찌 보면은 투자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다시 하고 투자하고 다시 그걸 또 이자를 다시 갚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한테는 부채 비율, 유보율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돈을 가지고 돈 장사하는 회사들이잖아요. 일반 산업체 회사들처럼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돈을 가지고 트레이딩 한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돈을 주고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 돈 장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부채 유보율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PS도 상관없고, 자,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뭘로 본다?
PER로 보는 게 아니라 PBR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PER을 재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산가치 대비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현재 몇백 원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PER로 보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는 뭐로 본다? PBR로 밸류에이션 본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BPS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16,128원입니다. 16,000원이면은 현재 7214에 PBR로 한 0.4배 정도 구간입니다. 16,000원 떼야 되는데 현재 7,00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BR로 한 0.4배대입니다. 상당히 지금 주가가 자 6,000원에서 7,500원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은 현재 구간은 PBR 0.4배다. 그럼 절대적인 저평가 상태입니다. 왜 어떻게 PBR 0.4배가 되느냐? 자,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것을 소각합니다. 그럼 계속 EPS, BPS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계속 저평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저평가 상태. 적정 주가 밸류에이션 얼마냐? PBR로 한 0.8배에서 1.2배 수준이 맞습니다. PBR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0.4배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의 절반 수준에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계열로 들어가겠습니다. 매출액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이익에서 67%, 이자 수익에서 11%, 외환거래에서 11%, 수수료 수익에서 6.3%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제 증권사별로 시장 점유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KB증권이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증권사 점유율의 10.2%가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가 동사, 미래에셋증권이 9.65%죠. 세 번째가 3등이 NH투자증권이 9.11%입니다. 4등이 삼성증권이 8.06%, 5등이 한국투자증권 5.7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시장 점유율에서 KB증권에 이어서 동사가 2위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회사가 PBR 0.4배다? 상당히 저평가 상태라는 거죠. 주주 배정 관련돼 가지고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유상증 한 적이 최근에 없습니다. 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 다 관련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유가증권, 위탁매매, 고유매매, 전담 중개 업무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관련된 자회사이고 부동산 투자 및 임대하는 자회사도 있습니다. 기타금융, 유가증권 관련된 자회사들 쭉쭉 다 비슷합니다. 똑같은 그런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자, 한번 배당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 배정, 주주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호적인 환원 정책,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자, 배당 같은 경우는 200원이네요. 우선주는 220원인데 자, 200원이면은 자, 7,000원, 700원, 70원 한 3% 정도 배당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배당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배당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EPS, BPS가 올라가고 PBR, PBR이 저평가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는 PBR로 0.4배 절대적인 저평가 상태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에 앞서서 한번 전체적인 내용 말씀드려야겠죠. 자, 기간별 최근 1년 기준으로 전체 거래량 중에 공매도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1년이죠. 공매도 비중, 매매 비중이 전체 거래량 중에 얼마나 차지하는지. 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전체 거래량 중에 공매도가 13.27%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코스피에서 13위였습니다. 그만큼 다시 어떻다? 공매도가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대략 공매도량이 얼마냐? 2,400만 3,407주가 되겠습니다. 대략 2,400만 주라는 거죠. 2,400만 주 꼭 쇼커버링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쇼커버링이 상당히 들어오지 않을까. 왜? 신고가 구간 달리면 어떻습니까? 공매도는 어떻죠? 먼저 팔고 나중에 사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못 친다는 거죠. 신고가 달리면 어떻다는 거죠? 팔 때는 밑에서 팔아놨는데 다시 사야 되잖아요. 신고가 달리면 어떻습니까? 손실이 무한대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신고가권 달리면 어떻다? 빨리 쇼커버링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 외국인이 쇼커버링을 들어오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증권 오늘 종가 7,350원입니다. 수급자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현재 순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2년 대비 2023년 영업이익이 5.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은 내년에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멘텀으로는 자, 전체 거래량 중에 공매도가 얼마나 차지는지 그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동사는 공매도 코스피 13위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나중에 쇼커버링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쇼커버링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가능성도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현재도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쇼커버링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자, 자사주 매입 후 소각했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이제 조만간 또다시 또 자사주를 또 매입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권 달리게 되면은 상당히 쇼커버링이 급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차트 추세는 67.4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습니다. 수급 추세는 75.8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다. 그래서 차트 추세로나 수급 추세로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약간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 같은 경우는 7,600원 하단은 6,2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저항대는 현재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 자, 종가선 5일선 이탈해놓은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항상 기억하시죠. 지지대는 6,6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 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하고 지지대는 추수기에 주간이 들어갔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미래에셋 증권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대한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